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세 번째 대규모 주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등 일부 보수단체도 인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며 맞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틀 만에 다시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고 밝혔지만 관련 의혹이 방대해서 조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공식 재개된 것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새로운 계산법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살인과 성범죄를 자백하기 전에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예쁘다며 도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검거된 화성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경찰이 강압,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 주택가에 멧돼지가 나타나 마을 주민을 공격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질러 4명이 다쳤습니다. 보험사들이 최근 2030 세대를 잡기 위해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15세에서 만 30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과 암 진단비가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이 최대 30% 저렴해서 일명 어른이 보험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주말 집회죠. 네, 6시부터 촛불 문화제가 시작돼서 밤 10시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전원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촛불과 노란색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로 가득 찼습니다.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서초경찰서부터 예술의 전당 앞 도로까지 수많은 인파가 몰린 겁니다. 육안으로만 보면 서초동을 꽉 메웠던 지난 주말 열린 집회와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상당한 인원이 집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최 측이 지난주 200만 명이 모였다고 밝힌 반면 오늘 집회의 참여 인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해 정확한 인원은 추산이 어렵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검찰 청사를 향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노래와 구호를 외쳤고 공수처 설치도 촉구했습니다. 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촛불 집회가 열린 북쪽 맞은편에선 보수단체 회원들과 우리공화당 등이 모여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성한 사람 느꼈는데 사실은 이번에 거의 가족 사기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거는 결코 아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단체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지지 집회는 사전 집회 때부터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주말 집회에 이어서 촛불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초동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 집회 현장에 내려다보이는 누에다리 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중앙지검 앞은 촛불을 든 시민들이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이 참석 인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현재 중앙지검에서 서초역 넘어 예술의 전당 방향까지 반포대로 일대가 참가자들로 가득 찼고 서초역에서 교대역 방면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른 오후부터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초동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해가 저물자 LED 촛불과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고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앞부터 이곳 누에다리 아래쪽까지 보수 성향의 자유연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있고 고속터미널역 방면 도로에선 우리공화당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조국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신고된 오늘 아침부터 중앙지검 앞은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바로 인접한 곳에서 찬반 집회가 열린 상황이어서 경찰은 88개 중대 5천여 명을 배치해 충돌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목요일 개천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오늘 서초동 집회 등 연일 보수와 진보단체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진영간의 새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셈인데요.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사회부 이호정 기자 그리고 정치부의 황재영 기자 두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 기자, 앞서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서초동 집회 상황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주최 측이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검찰개혁이라는 집회 목적 대신 일종의 세대결 양성으로 집회가 오인받으면서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또 집회 참석 인원을 두고 보수 집회 측과 소모적인 숫자 논쟁이 계속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규모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구간 함양 등을 보고 판단해보면 지난주 집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감 화면이라는 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촬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초역 기준으로 사방으로 500m가량은 모두 인파로 가득 찬 상황인데요. 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서초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정보의 인파가 집결됐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화장실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서초동 집회 인근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일부 설치된 반면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선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 지난주 이제 집회 규모를 놓고 그 숫자 놓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경찰이 이제 공개적으로 집계를 해서 내놔라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의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해외 사례 전에 일단 우리 경찰의 입장을 보면요. 네. 우리 경찰은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당시 추산 인원을 두고 차이가 워낙 커 논란이 일면서 2017년 1월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주요 5개국들 역시 과거 집회 추산 인원들이 문제가 되면서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일본의 아베 정부 반대 집회가 단적인 예인데요. 주최 측 추산 12만 명, 경찰 추산 3만 명. 이 화가 난 주최 측이 집계 방식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까지 청구했지만 기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프랑스의 전국 노조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0만 명 대 12만 5천 명,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에선 추산 규모를 밝히기도 하는데 역시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 또 상대 진영 추산이 달라 논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집회 중 사람이 가장 많을 때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주최 측은 집회 중 잠시라도 머문 사람들까지 다 합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 그 보수 단체 집회도 이제 규모가 컸는데 계속 새 대결 양상이 지금 커지는 모습이에요. 보수 단체들 역시 오늘 인근에서 집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공화당도 오늘 낮 12시 반부터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촛불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 성격이었는데 주최 측이 300만 명이 모였다고 발표한 개천절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와 비교해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예. 오늘 집회도 추산 인원이 있었긴 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추산 인원 대신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서초경찰서 앞에서 서울 성모병원 앞까지 자리를 잡고 문재인 퇴진, 조국 구속을 외쳤는데요. 양쪽이 오전부터 계속 신경전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황재영 기자. 네. 지난 3일 광화문의 이른바 보수 집회에 이어서 오늘 서초동 집회까지 서울이 이제 새 대결 양상의 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 뭐 나온 거 없어요? 현재까지 오늘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 공식 반응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아직 집회 초반이어서 그런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건데요.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에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지 않은 바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집회도 반응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일 역시 어떤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래도 조국 장관을 임명한 데가 이제 청와대인데 이 청와대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청와대 뭐 보관 같은 거 취재된 건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수와 진보의 집회를 통합할 수 있는 거는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뿐이 아닌가 이런 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입장을 내야 한다.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반응이 분분합니다.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징조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에는 뭐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 명의로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서초동 오늘 집회는 여당 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지 않고 민생 현장 방문을 했다고 그러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민생 현장 방문과 지역 일정 등을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회에 여당이 연관돼 있다. 화면으로 이렇게 당직자들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네. 태풍 피해도 영향을 줬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강원 동해시의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민심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진보 보수 양측의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연일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실종이 되고 시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치가 안 보이는 현 시국 상황, 정치권이 좀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주적 유호정, 황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은 서초동 집회 진행과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재소환해서 현재 시각 10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기준 기자. 네, 취재진처럼 검찰도 청사밖의 집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오늘 진행 중인 집회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12시 이후부터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후문 출입문을 전면 폐쇄하고 수사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는 등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집회와 상관없이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오늘 오전 9시쯤 비공개로 재소환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어제 정 교수를 재소환하려고 했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제 첫 비공개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 측은 1층 출입문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변호인 측과 조율했고 의견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첫 소환 때 오후 5시쯤 귀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링크 PE 대표 이모 씨도 재소환된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대질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밝힌 것처럼 정 교수의 건강 상태 탓에 적어도 밤샘 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 혹시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조사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조 장관의 친동생인 조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사문서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없이 공소장만 변경한 후 정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데요.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규모도 축소하라고 권고하면서 퇴짜를 놨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다음 날 즉각 개혁안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빼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 퇴짜를 놨습니다.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너무 비대하다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포함한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를 포함해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 특정 분야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가 여럿 있습니다. 이를 대폭, 축소, 폐지하라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 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개혁위는 또 직접 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검사들의 내부 파견과 직무대리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인사권을 통해서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윤 총장 최측근을 탈락시키고 복두규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정책 국감은 실종되고 의원들의 정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국 장관 때리기로, 이에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문제로 맞불을 내놓는 형국인데요. 김도형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시고요. 관련해서 뉴스 추적으로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조국 국감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의혹을 조사하라며 교육부를 압박했고, 벌써 한 달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윤회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고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를 팔아서 그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검찰이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하며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한 조민영의 경우와 달리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위원회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딸 의혹과 관련해 나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SOK와 관련되는 나경원 대표, 전 대표, 고은길 현 회장, 이병우 교수 같이 이 자리에 세워서 진실이 뭔지 한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공론화하며 정책 국감으로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국감은 벌써부터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보수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성추행과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소도 웃을 가짜 뉴스라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용석 전 의원이 운영하는 보수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펼쳐지는 영화의 전당 앞에서 영화제를 좌파들의 축제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좌파들이 장악한 다음에 얘네들 좌파들은 왜 이렇게 건물 짓는 거 좋아해요?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짓고 나서부터 망했어.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합니다. 돈다발과 부산시 관계자의 명함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성추행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사실 안희정 케이스처럼 본인이 나와가지고 탁 까발리면 그냥 바로 구속돼요. 그런 사안인데. 오거돈 부산시장은 발끈했습니다. 부산 시민의 자부심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모욕하고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생중계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는 척결해야 할 사회 악이며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은 진실을 가리자며 돈다발 사진에서 등장했던 부산시 관계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충격적인 자백이 있기까지 그 뒷이야기들이 하나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대면 조사 과정에서 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예쁘다는 말로 도발을 했는데
이에 프로파일러가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입니다. 영화 추격자에서는 프로파일러가 등장해 살인 용의자와의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궁금해요? 내가 얘기 드릴까요? 왜 죽였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대면 조사에서도 9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습니다. 자백을 하기 전 이 씨는 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시험하듯 도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손을 한참 쳐다보더니 덤덤하게 손이 참 예쁘다며 잡아봐도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해당 프로파일러는 당황하지 않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악수나 하자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러들은 이 씨와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관계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DNA가 나왔다는 사실을 듣고도 한동안 침묵하던 이 씨는 결국 지난주 4차 대면 조사 때부터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11차례 이 씨를 만난 경찰은 모방 범죄로 판명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도 자신 소행이라고 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백이 맞다 안 맞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고 자백에 근거한 포렌식을 통해서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진술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4차와 5차, 7, 9차 사건 현장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된 가운데 국과수는 3차 사건에 대한 DNA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그리고 이춘재는 화성이 아닌 청주 처제 살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몇 번이나 때렸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용의 주도했습니다. 특히 담당 형사가 횟수를 틀리자 고쳐주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이춘재의 의도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피해자를 때린 횟수까지 정확히 기억할 만큼 범죄를 저지를 때도 감정 동요가 없었습니다.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잡혀왔을 때 담당 형사가 피해자 머리에 난 상처는 3곳으로 확인했다고 말하자 이 씨는 3번이 아니고 분명히 4번을 내리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의 머리에는 함몰된 상처 3곳 외에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상처가 한 곳 더 있었습니다. 둔기에 빗맞은 상처였습니다. 이 씨가 담당 형사의 수사 내용을 고쳐준 셈인데 전문가들은 이 씨의 행동이 살인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수사관이 그것을 틀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교정을 시켜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보다는 나는 여기에 더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려고 하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최근 이 씨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살인 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을 자백한 것도 속으로 경찰을 비웃으며 시험을 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 도심에서는 멧돼지가 주민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요. 한 50대 남성은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질러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주택 내부에서 피를 흘리는 멧돼지를 힘겹게 끄집어냅니다. 어제 오후 9시 40분쯤 부산 반송동의 한 주택에 멧돼지가 침입해 4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실탄 8발을 쏴 30분 만에 멧돼지를 사살했지만 공격을 당한 주민은 골반과 팔을 다쳤습니다. 자릿손 실탄을 맞고도 멧돼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근 주민들 안전 통제하고 마취총을 사용해서 투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부산 부곡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1층 관리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3명이 다쳤지만 불을 지른 남성은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억을 못해. 술이 돼가지고 완전 필름이 끊겨가지고 그 행동에 대한 기억이 재생이 안 되네요. 승용차 한 대가 주유소 벽을 뚫고는 공사자재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기록 넣은 다음에 이제 카드 계산까지 다 하고 영수증까지 받았어요. 차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더니 이제 그 벽을 뚫은 거예요.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뉴스 첫 소식으로 서초동 촛불문화제 전해드렸는데요. 서초동 집회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촛불 함성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촛불문화제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열기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무대에선 각종 공연과 레이저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LED 촛불과 휴대전화 조명을 흔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중앙지검에서 서초 사거리를 넘어 예술의 전당 방면 도로에 참가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대역 방면 도로와 인도 곳곳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찬 상태입니다. 인근에서 개최된 조국 장관 규탄 집회도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시작된 탓에 지금은 상당수 귀가한 상태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오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서초역부터 중앙지검 앞까지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뒤섞여 각각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저녁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또 자전거 타기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걷기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죠? 보통 오다리라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져서 무릎 사이 간격이 좀 벌어지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나이 먹으면서 이 재테크보다 중요한 테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테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육 테크. 예. 근육 테크 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다리가 된 노계현 씨는 무리한 걷기 운동을 하다 오히려 병을 키웠습니다. 결국 노 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에 연골 재생 수술을 받았습니다. 걷기가 좋다고 그럴 때 이제 살살 평지만 걸었는데 아주 몸이 아프니까 가다가 도로 오게 돼요. 그러면 운동이 아니지, 그건. 오다리는 좌식 문화에서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휘기 시작하면 무릎 안쪽 연골로 무게가 쏠려 닳는 속도가 3배가량 빨라집니다. 평지를 걷더라도 체중 3배의 무게가 무릎에 가해져 장시간 걷기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체중의 5배에서 6배의 무게가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연골이 더 쉽게 닳습니다. 보통 무릎 연골 퇴행성 관절염일 경우 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 타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역시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무릎을 덮는 뼈인 슬개골마저 틀어졌다면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연골 손상과 정렬의 문제죠. 축의 문제죠. 슬개골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와서 더 나쁘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무릎 연골 관절염 환자 가운데 40살 이상이 63%를 차지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택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번엔 재테크 소식입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가입이 20대에겐 부담이죠. 이러자 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15세에서 30세까지 확 올려놨어요. 갓 성인이 된 20대도 30% 싼 가격에 이제 보험을 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름하여 어른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2030 여러분, 엄혜린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절반인 3천만이 가입한 실손보험. 암 진단비까지 추가하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십상입니다. 실비 있는 거 하나랑 암보험, 뭐 이제 심장 3개, 18만 원 정도? 수입에 매달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머니가 가벼운 20대에겐 한 푼이 아쉽기 마련. 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15세에서 30세까지 올려 갓 성인이 된 20대들도 이른바 어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대가 원하는 실손보험과 암 진단비는 동일한 조건에도 가격이 최대 30%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25세 남성이 암 진단비 5천만 원 보험을 가입할 때 월 최대 2만 5천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통합형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의 손해율이 양호해서 부가사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게 어린이 보험입니다. 성인보험은 가입 이후 3개월까지는 병에 걸려도 보험금 일부만 주지만 어린이 보험은 가입 직후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이나 척추 질환 등 성인병 질환에선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이 시각 여의도에서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만 인파가 밤하늘의 불꽃쇼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잠시 불꽃쇼 모습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환 기자 내용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불꽃이 서울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생각보다 바람이 세게 불며 행사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꽃축제를 취소해야 하는 풍속 기준인 초속 10m를 넘진 않으며 행사는 정상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서울 불꽃축제의 주제는 Life is Colorful인데요. 중국과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 팀은 주제에 걸맞는 다채로운 폭죽 10만여 발을 1시간 반 동안 서울 밤하늘 위로 쏘아올립니다. 올해도 화려한 불꽃쇼를 즐기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지금 여의도 주변의 교통은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밤 9시 반까지 전면 통제할 예정입니다. 올림픽대로 등도 교통이 탄력적으로 통제되는 만큼 귀가 시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약 7개월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방금 전에 협상단이 자리를 떴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앞서 있었던 예비 접촉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한 회담장 건물에 인공기와 성조기가 장식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예비 접촉을 가진 미국과 북한 대표단은 오늘 같은 장소에서 본격적인 실무 협상을 벌였습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북측은 미국 통으로 알려진 김명길 순회대사를 내세웠고 미국 측은 비건 대북특별 대표가 나섰습니다. 특히 전날 예비 접촉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무 협상은 약 2시간가량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내놓을지 여부였지만 협상을 마친 북한 대표단은 일단 아무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동결과 사찰 이런 게 아마 조건으로 제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대신 상응 조치로는 유예, 그러니까 제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해 준다든가. 이런 가운데 협상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Meeting with them, it's probably being set up as we speak, but we'll let you know. But North Korea would like to do something.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무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늦더위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쌀쌀함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1.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았는데요. 오늘 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날이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3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밤까지 동해안과 충북, 영남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를 밑돌며 약간 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2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7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9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가 오늘 열리고 있네요. 깊어지는 가을에 스무탄이기도 하고. 네, 조국 사태로 마음 한구석에 조금은 무거운데 보고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정혜코가 선곡하는 음악 나가고 있잖아요. 네. 경쾌한데 어떤 음악이에요? 영국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엘가요? 네, 왜요? 저희 같은 정가, 최가가 아니고 엘가다? 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